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우리 엄마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요새 무슨 드라마 봐? 이런 얘기 많이 나누죠. 근데 네, 우리끼리는 요즘 무슨 책 읽어요? 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책장을 공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네, 제가 한 번씩은 그렇게 새 책이 확 이게 또 책이 좀 바뀔 때마다 책장을 공개하고 우리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글쓰기 참 읽기 쓰기만큼 초등 때 탄탄하게 다지고 가면 좋은 게 없어요. 읽기는 정말 많이 강조 드렸고요. 쓰기도 네, 강조 드리고 있는데 쓰기를 한번 싹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집에서 네, 어, 수업 들으면요, 아이가 좋아져요. 우리 논술 수업 있죠. 글쓰기 수업.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 수업까지 추가되면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보다가 접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아이 친구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을 하길래 알아보다가 네,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서 접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그래서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쓰기를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6학년이고 예비 중학생이죠. 최소한 제 믿음은 그게 있어요. 중학교 가서 쓰기, 서술형 수행평가를 볼 때 아이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적거나 질문을 이해했는데 글쓰기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혹은 글씨가 너무 알아볼 수 없어서 낮은 점수를 받지는 않겠구나. 최소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듣고 쓸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말씀드렸잖아요. 5년째, 6년째 지금 계속 엄마랑 네, 지지고 볶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지지고 볶고로 끝난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계속 해왔다고요. 슬럼프 있었죠. 정책이 있었죠. 싸웠죠. 집어 던졌죠. 했지만 버스에서 내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쉬었다가 온 적은 많아요. 그리고 내리고 싶었던 적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냥 근근히 이어서 쓰기라는 활동을 읽기와 쓰기를 계속 해온 결과 네, 읽기와 쓰기에 강하게 단련된 근육을 가진 아이들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네, 반에서 가장 네, 단원평가 점수가 낮은 저희 둘째 아이도요. 읽기 쓰기에는 자신이 있고 국어 단원평가를 풀면요. 최소 80점, 잘할 때는 90점 정도의 점수가 나와요. 지능이 네, 그 정도 되는 아이가요. 그거는요. 훈련으로 단련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읽기와 쓰기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읽기와 쓰기에 능해서 네, 글쓰기라는 재주를 그런 하나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영어를 잘하면 똑같은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죠. 영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기가요. 그래서, 네, 이거를요, 중고등학교 입시 때 막 글쓰기 단련하는 사람 없죠. 지금 초등 때 쓰기라고 하는 근육을 단련시켜 놓자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뭔가를 확 업그레이드 될 때는요, 꼭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잘했네 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과한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 차마 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걸 막 자랑해 주시고 자랑스러워서 붙여 놓으시고 이런 아주 행복한 기억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내었을 때 성취감을 느꼈을 때 그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요. 글쓰기만큼 그거가 정말 빛을 발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글을 자기가 써놓고 자기도 알아요. 아, 좀 글씨가 많이 그렇네. 글이 재미가 없네. 맞춤법이 많이 틀렸고, 그리고 이 글은 잘 쓴 글이 아니야 라는 걸 본인이 잘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잘 쓴 글도 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좀 썼네. 네.
제가 초등학교 때요, 6학년 때요, 일기를 하루에 3쪽, 4쪽씩 썼어요. 그냥 혼자 썼어요.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그런데 써놓고 매일 뭘 했냐? 내가 쓴 일기를 계속 다시 읽었어요. 여기까지 썼죠? 그럼 1쪽부터 어제 쓴 것까지 다시 읽어요. 내일 또 썼죠? 그럼 1쪽부터 쓴 거 또 읽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그런 힘이 있어요. 왜냐?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내가 못했던 걸 오늘 이루었고, 오늘 못했는데, 내일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발전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성취라는 거에 성공 경험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잘할 때는요, 잘하는, 타고나서 막 엄청 잘하는 그런 거 말고요, 노력해서 잘하게 됐을 때는요, 정체다라고 생각됐을 때도 있지만, 한번, 와, 얘가 진짜 잘하네, 제대로 하네, 즐거워하네, 지가 좋아서 하네, 라는 느낌이 들 때는요, 반드시 성공 경험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글쓰기는 매일매일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자극이 될 만한, 보여줄 만한 좋은 글도 아이들한테는 필요해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동반이 되는데요. 읽기와 쓰기가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었다고 해서 동화책을 쓸 수는 없죠. 간혹 쓰는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화책 아니면 뭐 과학 전집, 역사책 이런 것들을 읽고 정작 쓰는 거는 매일 일기 형식의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독서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친구들도 정작 쓰기에서는 많이 그 수준이 눈에 보이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읽기는 열심히 읽지만 쓰는 거는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읽는 그 책과 내가 쓰고 있는 그 글의 괴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경험이 필요해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또 많이 했죠. 저는 뭐 이런 고민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고, 그걸 적용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해서 오케이, 됐다, 효과가 있다라고 되면 어머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좀 멋진 글을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좀 그냥 평범한 일기나 뭐 쓰던 뭐 소설 이런 거 말고요. 뭔가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시사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있어 보이는 글을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신문 기사를 단순히 쓰는 거는 그 어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만 늘어놓는 게 신문 기사잖아요. 그러면 이 시사적인 내용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나만의 주장이 포함되는 게 뭐냐면 칼럼이거든요. 당장 인터넷에 켜서 둘이 들어갔죠. 한겨레 신문, 저희는 성향이 한겨레 쪽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매일 연재되는 칼럼에 들어갔어요. 칼럼란에 들어가서 쫙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고르라고 하고 그거를 인쇄를 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칼럼이 이런 거다. 어떤 사실과 그것에 관한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칼럼이라는 글이고, 이 칼럼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신문사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고 가장 글을 잘 쓰는 분, 오래 쓰신 분들만 쓸 수 있는 칼럼이라고 하는 그런 글의 종류가 있다라고 도전을 한 거죠. 너한테 쓰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사람은 다 그렇죠. 뭔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누가 시키면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그냥 이렇게 딱 약간 느낌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왠지 더 호기심이 생기고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밀당이죠. 아이들하고의 사이에서도. 네, 그 밀당이 정말 중요해요. 엄마표에서는요, 밀당의 고수가 되셔야 되는데요. 칼럼을 뽑아준 다음에, 너도 이렇게 써봐. 글 좀 제대로 말이 되게 써봐. 막 논리적으로 이거 봐봐. 되게 논리적이지. 너 한번 이렇게 써봐. 라고 한다고 아이들이 저도 써볼게요. 이러지 않거든요. 이런 글도 있어. 요런 글은 정말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은 아니야. 특히 초등학생들은 쓸 수 없는 글이지. 초등학생이 뭐야? 중고등학생, 성인, 엄마도 못 쓰는 글이야. 여기까지만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물어야 돼요. 근데 물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를 하시면 안 되고요. 물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이 때가 아닌 거예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까먹지 말고 또 다시 던지셔야 돼요. 미끼를 던지고 물릴 때까지, 네, 해 보시는 건데요. 저 사실 여러 번 던졌는데 안 물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던졌는데 물었어요. 다행히도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시사적인 아주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 칼럼에서 이런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거를 읽는데 아이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라는 소재에 대해서 칼럼이라고 거창한 글을 딱 쓴 걸 보니까 왠지 나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좋은 모델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 모델을 찾아서 보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요. 이런 것들 수업에 가면 많이 보여주셔요. 돈 내고 가면. 그런데 그것까지 하지 않으실 생각인데 이렇게는 아이가 글쓰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마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 던져주는 거 던져보고 반응을 기다리고 아이가 조금 움직이려고 할 때 네, 그 격려해주고 써갖고 왔어요. 자기가 칼럼 한번 써보겠대요.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너무 못 썼더라고요.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네, 생각이 짧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갔고, 칼럼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글을 처음으로 써본 거예요. 칼럼은 일종의 논설문이죠. 교과서에서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써보시오라고 하는 그런 초등 수준의 그런 논설문 정도는 주장하는 글은 써보았지만,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칼럼이라고 하는 그런 글의 제목을 타이틀을 달고 써본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글은 정말 형편없었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또 정말 칭찬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아이가 칼럼에 계속 도전해보고 읽고 쓰고 칼럼을 읽고 비슷하게 한번 써보고 읽고 비슷하게 써보고에 대해서 조금 도전하게 그리고 이제 한 번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칼럼이라고 하는 글을 도전해보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게 어려우시잖아요. 일반 뉴스 기사 6학년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저학년은 어떻게 하시냐면 어린이 동화 어린이 경제신문 이렇게 어린이 무슨 신문이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재미있고 흥미롭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제대로 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흥미에 맞는 기사나 칼럼 같은 것들을요, 출력을 해서 아이들 보게 해주세요. 잘 쓴 글을 봐야지만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동화책을 보고 동화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사나 칼럼을 보고 아니면 주장하는 글 같은 거 나와 있는 걸 보고요. 나의 의견, 오피니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비슷하게 한번 흉내라도 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아이들 위즈키즈, 과학동화, 요런 책, 잡지들 혹시 집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사 하나만 골라요. 그럼 그 기사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써보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요. 그냥 내 생각.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나는 이 의견에 이 내용에 찬성이야 반대야 라고 써보는 거 거기에서 논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사 논술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따라와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학년의 경우에는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고학년들은요 시사 논술 병행하면서 칼럼이라는 거 읽고 비슷하게 써보는 거 도전하시고요. 저학년은 어린이 신문사 들어가셔서 기사 가지고 활용하시고 위즈키즈 같은 어린이용 잡지들 활용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잘 쓴 글을 봐야 따라 쓸 수 있어요.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계속 읽는 이유가요. 잘 쓴 글을 보고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야 늘 수가 있어요. 그렇게 써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못 썼지만 절대 내색하시면 안 돼요. 현관펜 드시고 잘 된 거 한 문장이라도 찾아서 표시해 주시면요. 그러면 아이는 또 쓸 거고요. 네, 이전까지 쓰지 않았던 일기, 동시 이런 게 아니고요.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글을 쓸 수 있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꾸 학원 그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